아침 햇살이 바르샤바를 비출 때 저는 깨진 신뢰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을 위기에 빠뜨린 배신의 진실과 그 위에서 피어난 새로운 협력의 불씨. 정말 우리가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퍼진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FA50 계약에 얽힌 더러운 배신, 그리고 신뢰 대신 남은 건 차가운 냉전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는 정말 늦은 걸까요? 충격 고백,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모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폴스카 옴로나의 특파원 아담 기자입니다. 군사 전문 언론인으로 많은 군사 지역에서도 취재한 바 있는 나름 이 바닥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바르샤바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 폴스카 옴로나에서 취재를 시작하기 전이었죠. 커피가 담긴 깨진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편집장이 문을 힘주어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반짝거리더니 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아담 기자님, 일어나 보세요. 한국에서 FA-50 48대를 300억 달러에 도장 찍었다고요. 대박 소식입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FA-50을 선택했습니다라는 헤드라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건 몇 번 있었지만 짧은 출장이 고작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방산 산업의 중심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인천공항에 내리니 해질 무렵의 노을이 터미널 유리창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옥기 사이로 스쳤고 환영. 팻말을 든 가족들과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카페 사이로 비즈니스맨들이 분주히 오가더군요. 차를 타고 경남 지역의 구불구불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에메랄드빛 숲 사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캠퍼스의 은빛 첨탑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기지 같았답니다. 안내를 맡은 이 과장님이 저를 FA-50 조립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밀함이 생명입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살아 숨쉬는 기계 정원 같았습니다. 로봇팔이 조용히 부품을 옮기고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들이 전투기 동체를 꼼꼼히 점검했죠. 용접 불꽃이 반짝일 때마다 은은한 쇠냄새와 전자장치의 온기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펜을 움직였어요. 왜 FA-50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이 과장님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FA-50은 단순한 기체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이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면 계약서는 숫자와 조항뿐이겠지만 여기서는 신뢰와 협력이 핵심이었습니다. 나중에 KAI 회의실에서 만난 박 이사님은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전투기를 설계할 때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옆에서 함께 날아갈 장면을 상상합니다. 회의실 유리 너머로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졌고 저는 정말 두 나라가 같은 하늘을 날 것만 같더군요. 그날 밤 저는 소박한 서울의 호텔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느낀 전율이 아직도 몸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서로를 향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트 위에 일장 신뢰가 날다라고 제목을 쓰고 눈을 감았죠.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헤칠 생각에 설렜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죠. 서울 하늘은 연회색이었어요. 비가 올 것 같더군요. 서둘러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몇몇 폴란드 장교가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정보를 교환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담 기자님하고 보이테흐 대위가 목도리를 고치며 인사했어요. 저는 종이컵에 담긴 자스민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더군요.
우리는 벤에 올라탔습니다. 북쪽으로 향해 사천공군 기지까지 달렸죠. 창밖 풍경이 스르르 지나갔습니다. 갓 자란 녹색농과 소나무 언덕, 그리고 색색의 천을 두른 길가에 자리한 작은 사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지에 도착하니 연료 냄새와 가까운 풀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FA-50 전투기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더군요. 폴란드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답니다. 잠시 후 김소령 시험비행 조종사가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작은 관제탑에서 레이더와 영상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몇 분 뒤 우리는 활주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엔진이 켜지자 땅이 흔들렸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었죠. 귀가 멍해져 김소령 목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노력을 증명합니다 하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흰 연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착륙할 때는 부드러운 충격음과 함께 먼지가 일었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김소령이 헬멧을 들고 경례하더군요. 그 순간 기술과 사람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비행 시범 후 우리는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진한 남색 유니폼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차트를 담은 책자를 나눠주었어요. 최 엔지니어가 레이더 시스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50km 거리의 목표를 탐지합니다 하고 또렷이 말하더군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더 빠른 업데이트와 낮은 전력 소비 덕에 작전 시간이 길어집니다. 폴란드 장교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룸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 가상 공중전에서 노박 소위가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볍게 기체를 조종했어요. 산악 지형을 누비며 표적을 고정하고 가상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자 모두 탄성을 지르더랍니다. 점심에는 소박한 구내 식당에서 비빔밥과 김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웃음과 손짓으로 녹아내렸어요. 최 엔지니어가 보이테흐 대위의 그릇을 조심스레 채워주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순간이었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는 부슬비 속을 걸어 벤으로 돌아갔습니다. 폴란드 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 가슴에는 FA-50 엔진의 울림과 김치의 따뜻함이 함께 남았습니다. 파트너십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았죠. 저는 셋째 날 아침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부슬비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우비를 걸치고 회색 아침 속으로 나섰죠. 안내해주는 이 과장님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KAI 연구 캠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와 소나무 향이 코끝에 맴돌더군요. 연구실 안은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 금속 탁자가 반짝였어요. 유리병 너머로 컴퓨터 줄서기와 생소한 시험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숫자와 그래프가 깜빡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저는 순간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노트가 묵직했어요. 오늘은 비밀 시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 과장님이 말하며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허가된 인원 전용이라고 적힌 문이었죠. 클릭 소리와 함께 패드를 찍고 들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좁은 복도 양옆에는 파란 락커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끝에 닫힌 문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가 버튼을 누르자 문이 천천히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안에는 FA-50 날개 한쪽이 푹신한 받침 위에 놓여 있었어요. 붉은 테이프 줄이 센서 위치를 표시하고 있더군요. 거대한 기계가 날개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KAI의 피로 시험입니다라고 강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센서선이 컴퓨터로 연결된 상태였죠. 수백 차례 이착륙을 몇 시간 안에 재현합니다. 제가 지켜보니 날개가 살짝 구부러졌다가 다시 펴지더군요. 기계가 주기를 세면 제 맥박도 함께 뛰었어요. 실제 임무를 수행할 폴란드 조종사들 생각이 났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공유가 꺼려지지 않나요? 엔지니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과정은 믿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보호합니다. 그 말에서 경계가 느껴졌답니다. 다음 장소는 지도와 케이블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황해 상공 훈련 경로 위 위성 이미지가 큰 화면에 떠 있더군요. 두 한국 장교가 빨간색, 파란색 핀을 꽂으며 지도를 살폈습니다. 폴란드 교관 노박 소령이 좁은 해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구간은 적어도 비행 훈련 경로입니다. 국경 순찰에 유용합니다. 한국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중이만은 팔짱을 끼고 찡그리더군요. 빨간 핀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민감구역입니다. 전부는 공유 못합니다. 노박 소령은 다시 민감하다고요? 하고 되물었고 중위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팀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점심때 우리는 플라스틱 의자와 낮은 탁자가 놓인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폴란드 장교들은 김밥을 조심스레 집어들고 물을 마셨어요. 저는 즉석 라면을 나눠주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쌀과 김치 일색의 식사 가운데 단출한 재미였죠. 모두 미소 지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눈빛이었답니다. 보이테흐 대위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보안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파일럿 훈련을 계획하려면 전체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많은 것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 후 오후 회의에서 우리는 미래 개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죽 의자가 놓인 깔끔한 회의실이었죠. 폴란드 장교가 엔진 도면 사본을 요청하자 한 대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일반 사양은 공유합니다. 세부 도면은 내부 전용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회의장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요청하던 손이 공중에 멈춰섰어요. 두어 날 전의 신뢰와 파트너십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회의를 나서니 비는 그쳤고 회색 하늘 위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띠가 나란했어요. 약속처럼 보였지만 빗방울 맺힌 웅덩이에 부서진 빛이 비치더랍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날 때 파트너십이 시험받는다. 신뢰는 경계를 넘어 살아남아야 한다. 내일은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 경계가 강함의 표시일지 아니면 관계를 금가게 할 균열일지 알아내야겠죠. 멀리 활주로 위에 서 있는 FA-50기를 바라보며 저는 동맹이 단단한 땅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유동하는 모래 위에 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뜰 무렵에 조용히 바르샤바 뉴스룸에 들어섰습니다. 편집장이 암호화된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에서 온 겁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드라이브를 꽂았죠. 화면에 단 하나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KAIINTERNALALERT PDF였어요. 클릭하자 CCTV 캡처, 이메일, 내부 메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첫 이미지는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FA-50 제어판 옆에 웅크린 채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소매에 붙은 배지가 보여서 국적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KAI 보안팀에서 보낸 긴급 스탬프가 찍힌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4월 12일 3시 17분, 5명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분류 서버에 접속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 레이더 설계도, 추진 데이터 등 6,600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저는 그 6,600이라는 숫자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보이테흐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벨이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더군요. 이걸 봐야 합니다. 제가 파일을 전송했어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뒤에 만나죠. 1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다가 제 모습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봤죠. 마침내 그와 마주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가 PDF를 훑으며 떨리는 손끝으로 CCTV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우린 그들을 믿었죠. 같이 훈련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셨는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입니다. 우리 팀은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메모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시 인도네시아 접속 권한을 박탈합니다. 폴란드 인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AI는 우리도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군 수송기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내는 긴장으로 가득했죠. 카츠마렉 대령이 제 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더군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 우릴 맞이한 건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KAI 보안 책임자가 우릴 안쪽 출입구로 안내했어요. 회의실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박 이사가 미소 한 번 없이 두꺼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데이터 절취는 계획적이었습니다. 귀국 내에서 사전 모의가 있었습니다. 카츠마렉 대령이 단호하게 물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는 서버 로그와 방화벽 경고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기지 네트워크 IP가 찍혔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폴란드 인원도 연루된 건가요? 대령은 제 쪽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박 이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즉시 모든 공동활동을 중단합니다. FA-50 훈련도, 정비도, 향후 계약도 보류합니다. 회의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쌓아 올린 파트너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둔치를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어둠 위에 부서진 유리처럼 반짝였어요. 셋째 날에 봤던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이제는 너무 멀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활주로 위 FA-50기는 마치 숨어있는 맹수처럼 보였죠. 휴대폰 메모장에 깜빡이는 커서 앞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신은 파트너십을 끝장낸다. 침묵은 말보다 크다. 내일 저는 이 이야기를 안고 바르샤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침묵이 경고가 되는 순간 모든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저는 바르샤바에 내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걸 느꼈습니다. 코트에는 한국의 비가 묻어 있었고 노트는 출력한 파일로 두툼했죠. 기자들이 새로운 소식을 좇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그보다 무거웠습니다. 깨진 신뢰와 닫힌 문이었어요. 폴스카 옴노나 뉴스룸에 들어서니 스크린에는 속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FA-50 훈련 중단, 한국 신뢰 박탈.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가방을 내려놓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편집장 코발스카 씨가 손짓하며 부르더군요. 아담, 인도네시아 유출이 일면이야. 그런데 한국 쪽 파일에는 우리 쪽도 연루됐다고 나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지 네트워크에서 접속 로그가 확인됐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이슈야. 기자님만의 관점이 필요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보도가 양국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폴란드가 FA-50 데이터 유출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 오용 정황 포착. 자세한 보도는 이어집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한국 엔지니어와 폴란드 조종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김치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웃던 순간, FA-50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던 순간, 그리고 연구실에서 들었던 조심스러운 경고들이요. 꿈이었는지 악몽이었는지 모를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뉴스룸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은 각자 시선을 두고 토론했죠. 폴란드 잘못 강조, 한국 반응 집중, 균형 맞추기까지 저는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신뢰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누구 잘못만 따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때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목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후에는 폴란드 공군 기지에서 노박 중위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비행복 차림에 다른 부츠를 신고 활주로 옆 FA-50 옆에 서 있었죠. 중위님, 제한구역 파일에 폴란드 인원이 접근했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전투기 날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믿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차가운 빗줄기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번 유출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충성심과 희망, 미래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와 방산 관계자들과 작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방에 긴장감이 맴돌았죠. 제독이 탁자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하면 계약을 잃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잃습니다. 그의 말이 무게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쌓아올린 존중이 침묵 속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구시가지의 자갈길을 걸었습니다. 등불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강가에 멈춰서서 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천에서 본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비의 빛이 바랜 약속처럼 느껴졌죠. 박이사의 단호한 목소리, 카츠마렉 대령의 묵직한 분노,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의 은밀한 행동까지. 신뢰는 한순간 살아나고 또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침묵이 배신을 따를 때 텅 빈 공간이 가장 큰 경고다. 신뢰를 되살리려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제 글을 보며 저는 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차가운 바람의 의지에 의심을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아파트에서 눈을 뜨자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들리던 전차 소리와 사람들 대화가 유리에 가려진 것처럼 멀게 다가왔죠. 부엌 식탁에 앉아 비운 커피잔을 치우고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쓴 최신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너진 신뢰 폴란드 한국 FA-50 동맹 위기 댓글창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더군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비슬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보이테흐 대위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솔직히 부끄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탓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다짐이 있더군요. 이제 배운 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단지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후에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원탁회의가 한창이었죠. 폴란드와 한국 대표단이 화상으로 연결돼 작은 화면에 빼곡히 뜨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기 협력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대하지만 투명하게 협력한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폴란드 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분위기가 비난에서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미스터 한이라는 한국 엔지니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신뢰와 보안을 세우기 위한 새 기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죠. 투명성, 책임성, 존중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세부 방안으로 강화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공동 보안 감사 사이버 위생 교육을 제안했어요. 사진에는 폴란드와 한국 엔지니어가 함께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행동 계획이었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기지를 자주 찾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양국 방문객 모두에게 똑같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안내판에는 데이터 보호 규칙이 친절히 적혀 있었죠. 경납고에서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공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점심 식당에는 긴장 섞인 이야기 대신 가벼운 농담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누군가 이번에는 누가 김치를 챙겼지? 하고 묻자 모두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어느 날 밤 저는 기지 옆 모닥불 곁에 모인 젊은 장교들과 함께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불꽃이 타닥거렸죠. 머그잔에 든 따뜻한 차를 돌려가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여조 종사는 폴란드에서 비행 훈련하는 꿈을, 한 폴란드 기술자는 처음 맛본 김치 맛을 들려주었어요.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배신당한 아픔을 이야기하다가도 용서하고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함이 강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노트를 펴고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묵이 뒤따른 배신은 가장 큰 경고다. 인내와 명확한 규칙, 공동 책임이 있으면 다리가 다시 놓인다. 진짜 파트너십은 성공과 위기를 함께 견디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이 연재의 마지막 기사를 써야 합니다. 배신의 이야기와 함께 변화를 선택한 용기를 전할 겁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서로의 비밀을 지키고 처음 맺은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봤으니까요. 노트를 덮으며 바르샤바 스카이라인이 창문 너머로 빛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너진 신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대신 솔직한 대화와 재건 의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